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은퇴 연령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은퇴한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이 은퇴한 이후에도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을까? 연령대별로 어떤 자격증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가기술 자격 종목 임금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임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기준은 2023년입니다. 정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사이트 고용24에 올라온 국가기술 자격 우대 채용 공고입니다. 이 채용 공고에서 사용자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했던 평균 임금 그리고 또 실제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취득자가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받은 임금 이것을 비교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취업한 사람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임금 중위 임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일단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청년 그리고 중장년 고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청년은 일반적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 중장년은 35세부터 5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시기는 55세 이상인데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은 건축기사였습니다. 건축기사 55세 이상 398만 원 가장 높았고요. 건설안전기사가 340만 원, 건축설비기사 310만 원, 에너지관리기사 303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5위는 산업안전기사 300만 원, 설비보전기사 300만 원, 건설안전산업기사 300만 원, 산업안전산업기사 300만 원, 에너지관리산업기사 300만 원, 기중기 운전기능사 280만 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중위임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분들보다 같은 자격증을 가져도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력이 있느냐 아니냐 또 학력에 따라서도 임금이 조정되고요. 또 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금은 중위 임금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1등은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고요. 100등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적게 받을 것인데 50등 정도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중장년 한번 살펴볼까요? 중장년은 건설안전기사가 371만 원입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347만 원, 건축설비기사 333만 원, 산업안전기사 330만 원, 산업안전산업기사 320만 원, 설비보전기사 310만 원, 에너지관리기사 305만 원, 공조냉동기계기사 302만 원이었고요. 건축기사는 300만 원, 천공기운전기능사 300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과 고령 조금씩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 건설이나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대는 많이 달라집니다. 금속재료기사 340만원, 제강기능사 340만원, 가스산업기사 327만원, 제선기능사, 화공기사, 일반 기계기사, 아변기능사, 품질경영기사, 건설안전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이런 식으로 중위임금들은 340만 원에서 300만 원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증도 조금씩 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격증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내가 은퇴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령 55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이 부분 참고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실제 실무를 보다가 필요해서 취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력은 이미 많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경력 없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취업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 건설 현장 또는 산업 현장에서는 자격증보다는 실무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무작정 공부해서 자격증만 딴다고 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또
또 월급도 저만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경험이 필요한 이런 곳에서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자격증 하나 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 때문에 앞으로 노후, 은퇴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경력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모두 중요합니다. 어찌되든 결국 본인의 선택이지만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다면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조금씩 쌓으면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아닌 자격증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기술사, 기능장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훨씬 더 평균 임금이 높았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462만 원, 기사 364만 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제로 시험 기사가 364만 원인데 비해서 건설제로 시험 산업기사는 389만 원, 오히려 기사보다 산업기사가 높은 자격증도 있고요. 기능사가 훨씬 더 높은 직업은 천공기 운전 기능사였습니다.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2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능사만 한번 따져본다면 평균 임금 천공기 운전 기능사 400만 원, 광산 보안 기능사 391만 원, 잠수기능사 326만 원, 철근 324만 원, 거푸집 322만 원, 로더 운전 311만 원, 금형 310만 원, 비계 305만 원, 설비 보전 305만 원, 타워 크레인 303만 원 순이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평균 임금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이 전산회계 운용인데요.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로 가게 되면 임금 자체가 낮아집니다. 직업상담사 1급입니다. 250만 원, 임상심리사 2급 241만 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236만 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33만 원, 컴퓨터 232만 원, 컨벤션 기획사 229만 원, 컴퓨터 2급 226만 원, 직업상담사 2급 218만 원, 워드 프로세서 218만 원 순이었습니다. 자, 이것도요. 초임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사 420만 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부분 건설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 316만 원부터 295만 원, 에너지관리기사가 10등인데요. 295만 원까지 이렇게 건설안전기사, 건축설비, 화공, 일반기계, 품질경영, 가스, 설비보전, 공조냉동, 에너지관리 이런 순이었고요. 기능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선 314만 원입니다. 불도저 운전 300만 원, 아변, 천공기, 화학분석,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설비보전, 가스 기능사,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281만 원이네요. 공유압 기능사 275만 원입니다. 서비스 직종 비서 2급 233만 원 초임입니다. 맨 처음 취직했을 때 이분들 마찬가지 평균 임금이 아니라 중위 임금입니다. 233만 원. 받고요. 비서 3급 226만 원, 비서 1급 224만 원입니다. 비서는 오히려 1급이 2급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스포츠 경영 217, 임상심리 216, 컴퓨터 활용 능력 216, 2급도 마찬가지 216이고요. 전산회계 운용 215, 워드 프로세서 213, 전산회계 운용 2급 213만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